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50년 교전 수칙을 바꿔버리고 다시 태어난 과무장 함선. 벌써 20년 전, 올해로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NLL 북서쪽 일대에서 북한 해군 서해 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45정의 85mm 전차포의 선제 공격으로 발생한 교전입니다. 교전의 시작. 북한 중형 초계정의 85mm 포 기습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과의 교전이 시작되고, 당시 윤영아 소령은 즉시 함교에서 사격 대응 명령을 내렸지만 북한의 37mm 포탄에 함교가 명중되었고, 이후 북한의 저격수에 의해 등을 피격당해 전사합니다. 그리고 조타장 한상국 상사 또한 조타실 피격으로 전사였고, 이후 이희환 부장이 정장을 대신해 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나머지 성조원들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계속된 북한 초계정의 사격으로 아측 함정의 엔진이 멈추고 전력 공급이 중단. 357정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후 정지된 채 북한 함정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 이환 중위가 왼쪽 다리에 고사총 관통상을 당하고, 오른쪽 다리에는 37mm 이연장 고사포탄에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성조원들을 지휘하였고, 전기가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비상 전력을 가동해 20mm C 발칸포를 수동으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발칸포를 담당했던 황도현 중사 쪽으로 북한군의 집중 사격이 가해지면서 황도현 중사는 두부에 적의 37mm 포탄을 맞아 두부의 3분의 1이 함몰되어 방아쇠를 잡은 채 전사합니다. 포탑에서 응전하던 조천영 중사는 북한의 등산곶 6845정의 14.5mm 사연장 고사총과 37mm 포대 연장 기관포에 집중 사격을 받고 발생한 화재로 포탑 내부에서 전신 한선을 당한 채 질식사합니다. 당시 조천영 중사도 방아쇠를 잡은 채 전사하였고, M60 기관총을 맡았던 서우원 중사는 교전 중 적의 저격수에게 왼쪽 흉부를 관통당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갑판에서 개인 화기로 대응하던 성조원들과 내부에 있던 다수의 성조원들도 벽을 관통한 적 총포탄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 엄유병 박동혁 수병은 5군데 총상과 파편상을 당했음에도 다친 성조원들을 돕기 위해 분투하던 중 서우원 중사가 적 저격수에 의해 심장에 피격당하고 쓰러지자 이성을 잃고 M60 기관총을 잡고 난사했지만 적의 집중 사격으로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공기현 상병은 왼손이 고사총과 파편에 못쓰게 된 상황이었지만 서우원 하사와 박동혁 상병이 전사한 곳까지 가서 M60 기관총을 잡고 잔탄을 모두 등산곶 6845에 발사했습니다. 6명 전사, 부상 18명, 참수리 357정은 격침. 참수리 357정의 피해입니다. 당시 북한 해군 등산곶 6845의 포탄 88%가 참수리 357정에 자연에 집중되었고, 주갑판 상부에 122발, 주갑판 하부에 136발 피격되었으며, 그리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홀수선에 42발이 피격되었습니다. 전사자 명단입니다. 윤영아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제2연평해전의 최대 논란. 북한군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라. 제2연평해전 당시 가장 큰 논란은 당시 교전 수칙인데, 즉 북한군이 선제 공격을 해버리면 우리 측은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경고 방송,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5단계로 먼저 두들겨 맞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공격할 수 있으니 어이구. 이런 분위기에서 위험 상황이 닥쳐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없고, 위험 상황 인지 후에도 선제 공격이 금지되어 있으니, 과거 박정인 사단장이 북한군 공격 이후 상부 지시 없이 단독적으로 반격을 한 것 때문에 해임과 훈책을 당했던 것을 보면 당시 한국의 교전 수칙이 얼마나 깝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기존 5단계의 교전 수칙을 3단계로 경고 방송 및 시위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으로 단순화시켜 현장 지휘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과무정 함선. 210톤급 고속정이 76mm 함포에 130mm 유도로켓, 12.7mm RCWS 이문. 대한미사일만 없지 고속정이 초기함 수준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치 1은 16척, 배치 2는 18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PKMR 후방에 탑재된 130mm 유도로켓은 북한의 대규모 공기 부양정 상륙 부대와 고속정을 격파하기 위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관성 항법 플러스 표적 위치를 미사일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지령 유도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아 76mm 함포는 최대 사거리 16km, 44발의 장전량과 분당 100발의 연사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적용으로 외부에서 승조원 위험을 줄이고 정확도는 높였으며 워트제트 추진 적용으로 40노트 이상의 최대 속도와 선회 능력 향상 등 연한 환경의 효율을 최대화시켰습니다. 화력은 강하지만 사용하지 못한다. 제2연평해전으로 교전 수칙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변화되었고 PKMR이 과무장 함선으로 새롭게 탄생했지만 정작 76mm 함포나 130mm 유도 로켓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PKMR의 화력을 책임진 130mm 유도 로켓은 사실상 스탠드오프 병기라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따르고 이런 화력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상부의 지시가 필히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으면 상부 눈치 보지 않고 현장 지휘관이 결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